안녕하세요.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솔로가 된 30살 여자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듯이 저 역시도 그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는 백년해로를 꿈꿨습니다. 서로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돼서도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는 인생의 노년을 함께 지켜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남자친구는 저하고 3살 차이가 났고 연애 때 저에게 참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말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 잘하고 헌신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남자친구는 입버릇처럼 세상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진실해 보였기에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혼인신고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 너무나도 다르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손을 놓지 말자던 약속이 무색하게도 그 남자와 저는 빠르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 대출 문제 때문에 결혼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을 먼저 받게 되었고 그걸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결혼식도 전에 법적으론 부부가 되었죠. 집은 남편네 직장 근처였기에 남편이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추세인데 왜 일찍 해서 이혼녀 꼬리표를 달았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이혼하게 될 줄 알았나요? 그저 대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혼인신고 먼저 한 거였죠. 물론 그땐 그 남자가 너무 좋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30을 넘기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조급한 것도 있었고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게 크게 대수롭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사실 결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취업이 늦었고 또 중간에 퇴직하고 쉰 기간도 있었기에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게다가 나이도 저는 30 전이었고 남편은 30 초반이다 보니 이른 나이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부동산은 오늘 사야 가장 싸다라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세로 해도 되었지만 그때 한창 뉴스에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가 떠들썩할 때였기도 했고 남편 아는 지인이 전세 사기로 1억가량의 돈을 못 돌려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전세는 절대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월세는 다달이 나가는 돈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워했고요. 차라리 낡고 오래된 집이라도 사는 게 낫다라는 주의였죠. 운 좋으면 재건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요. 그러면서 결국 대출을 받아서 지어진 지 25년 된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혼을 시작하는 거니 잘 알아보고 그냥 전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 아파트가 오래되고 입지도 별로인데다 제가 알기론 재건축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살 필요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실거주라고는 해도 나중에 팔 때도 생각해야 되는데 딱 봐도 너무 가치가 없어 보였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모은 돈이 많지 않았기에 대출을 좀 많이 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이런 집 사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집에 꽂힌 건지 그 집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도리어 나중에 같이 갚으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설득에 저 역시도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뜻이 너무 확고했기에 저도 맞춰준 거였죠. 그때 당시 남편이 모은 돈이 4천만 원, 제가 3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일단 집은 남편 돈으로만 미천 삼아 대출을 거의 풀로 땡겼고 제가 가진 돈은 그 외에 필요한 결혼 자금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활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으니 비상금조로 일단 들고 있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저도 매매를 하는 것에 반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남의 집 아니고 자가로 시작한다는 게 좀 마음 편하기도 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것도 좋았고요. 평수는 18평짜리였고 주방도 엄청 작고 화장실도 낡고 오래돼서 작은 곳이었어요.
남편이 올 리모델링은 돈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시트 바르고 벽지 정도만 발라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혼수도 남편이 웬만하면 있는 거 쓰자고 해서 자취할 때 쓰던 거 갖고 왔고 냉장고랑 침대, 화장대 정도만 제 돈으로 새로 샀어요. 집이 좀 좁은 편이라 따로 소파도 못 놓기도 했고 인테리어라고 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저는 어차피 집을 산 거니까 돈을 좀 들여도 리모델링을 해놓고 사는 게 좋겠다 했고 남편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도 여자인데 예쁘게 잘 꾸며진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좀 뜯어고치고 싶기도 했는데 남편이 우겨서 벽지하고 시트지만 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 이전보다는 깔끔해지기도 했고 또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기에 인테리어 하고 싶은 마음은 꾹 참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헛돈 안 쓰고 참기를 참 잘한 것 같지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집은 남편과 어머님 이름으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둘째치고 저랑 결혼하는 건데 어머님도 공동명의가 되어 있는 게 좀 황당하기도 했어요. 톡 까놓고 시댁에서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돈 한 푼 안 보태주셨거든요. 그런데 명의는 어머님과 남편이 공동명의여서 좀 어이가 없었죠. 그걸 얘기를 할까 싶다가도 따지고 보면 그 집에 제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다 보니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은 결혼할 때 뭘 좀 해주셨느냐 하면 저 결혼한다고 3냥짜리 골드바를 해주셨어요. 돈으로 치면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부모님은 돈으로 줄까 하시다가 금은 들고 있으면 나중에 훨씬 돈이 될 것 같아서 투자 개념으로 일부러 사신 거라며 결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할 때 저한테 도움을 좀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남편이 거절했어요. 남편은 대출받으면 되니까 우리 힘으로만 하자고 했거든요. 사실 시댁은 어머님 혼자 계시고 일도 따로 안 하시다 보니 도와주실 여력이 안 되십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그냥 양가 다 받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얘기한 대로 양가 부모님께 도움은 다 안 받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긴 그렇다고 골드바를 선물로 주신 거였습니다. 그게 저는 참 감사했어요. 단순히 금을 선물 받아서 좋다기보다 딸 시집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중히 잘 들고 있겠다고 나중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잘 쓰겠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3냥짜리 골드바는 실물로 처음 본다고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엄청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들고 있다가 내년에 우리 엄마 생신 때 선물로 드리면 되겠다. 녹여서 엄마 목걸이랑 팔찌 해드리면 되겠어. 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 선물로 주신 거고 잘 들고 있다가 나중에 요긴하게 쓰라고 하신 건데 뜬금없이 내년 어머님 생신 때 선물로 드리자뇨? 저는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이걸 어머님한테 왜 드려? 우리 부모님이 나 결혼 선물로 해주신 건데?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은 더 황당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요긴할 때 쓰겠다며. 그러니까 엄마 생신 때 선물로 드리면 좋잖아. 어차피 선물은 해드려야 되는 거고. 내가 요긴할 때 팔아서 쓰겠다는 뜻은 우리가 살면서 형편상 돈 들어갈 문제가 생기거나 금값이 엄청 좋아져서 투자 개념으로 팔아도 될 때를 얘기한 거야. 엄마가 목걸이랑 팔찌로 갖고 계셔도 똑같지 뭐. 솔직히 골드바로 쓰임새도 없이 장롱에 있는 것보다 엄마한테 드리면 엄마가 차고 다니기 좋잖아. 아니, 어머님한테 뭔가 해드리는 건 좋은데 그걸 왜 이걸로 하겠다는 거야? 이건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 와, 너는 말을 참 서운하게 한다. 결혼 선물이면 네 거기도 하지만 내 거기도 하잖아. 그리고 너 알잖아. 우리 엄마가 혼자서 이때까지 잘 키워주셨어. 며느리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정도 선물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도 잘 생각해봐. 이걸로 멋지게 목걸이랑 팔찌 하나 해드리면 우리 엄마한테 점수 제대로 따는 거라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들을수록 어이없기만 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어머님한테 점수를 따야 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걸 왜 자기 마음대로 팔아서 어머님한테 드린다는 건가요? 그렇게 어머님 챙겨드리고 싶으면 따로 돈 모아서 선물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며느리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지 않냐는데 그럼 본인은 우리 부모님한테 저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뭘 해드릴 생각은 있는 건가요? 본인도 전혀 그런 생각 없으면서 저한테만 며느리로서의 효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없어서 대꾸를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이해를 못하기라도 했다는 듯 자기 엄마가 자기 키워주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구구절절 사연을 풀어놓는 겁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두어 번 들었던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머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대단하시다 싶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네, 효도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걸 저희 부모님이 선물 주신 걸로 하겠다는 건가요? 남편 본인 돈으로 어머님한테 뭘 해드리는 건 제 할 바 아닙니다. 본인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는데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죠. 하지만 이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죠. 싫다고. 그럴 거면 그냥 골드바 우리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런 게 어딨느냐며 저한테 참 야속하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야 또 이런 거 사실 여력이 되겠지만 우리 엄마는 고생만 하고 살아서 금부치는 아예 없다고요. 그런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어머님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럼 남편이 돈 모아서 어머님 금목걸이라도 하나 해드리지 여태까지는 뭐하다가 이제 와서 저한테 저러나 싶고요. 톡 까놓고 말해서 남편은 입으로는 우리 엄마 고생했다 어쩐다 잘하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딱히 행동으로 직접 효도하는 건 없었습니다. 어머님 댁이랑 회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같이 살면 불편하다고 굳이 자취하느라 나와 산 것도 그렇고 평소에는 거의 전화도 안 드린다고 했거든요. 입으로는 우리 엄마 호강시켜줘야 되는데 잘 그랬지만 사실상 안부 전화하는 법도 없고 심지어 어머님께 오는 전화도 어쩔 땐 귀찮다고 잘 안 받기도 했어요. 이제 와서 말인데 귀찮은 건 모르는 척하면서 입으로만 효도하는 게 딱 그 남자였던 겁니다. 어쨌든 저는 싫다고 거절했는데 그때부터 저를 세상 매정하고 욕심밖에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결혼 전이라서 본격적으로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가 있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 집에서 저랑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면서도 어이없는 건 똑같았죠. 우리 부모님이 기분 좋게 결혼 선물 주신 건데 이걸로 남편과 언성 높여가며 싸울 줄은 몰랐으니까요. 남편은 다른 데도 아니고 엄마한테 드리는 건데 저보고 참 그렇다면서 다른 며느리들은 나서서 먼저 해드리자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빠 돈으로 해드리라고 하면 이제 결혼할 건데 네 돈 내 돈이 어딨느냐고 따지고요. 남편이 너무 저를 몰아세우고 따지니까 나중에는 진짜 남편 말대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우리 부모님이 나 결혼한다고 골드바를 주셨는데 남편이 시어머님한테 생일 선물로 주자고 한다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도 저희 남편 진짜 어이없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진작에 본인이 해드리지 왜 처가댁에서 받은 걸로 생색내려고 하느냐고요. 솔직히 그 일로 저는 이대로 결혼식까지 해도 되나 싶은 고민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사소한 말다툼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여태까지는 몰랐던 남편의 다른 부분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저를 치졸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그렇고 본인 의견이 맞다고 무작정 우기면서 저 비난하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연애 때 많이 안 싸우고 지냈기에 잘 몰랐는데 막상 줄기차게 싸우다 보니 정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이미 혼인신고는 해서 법적으로 부부이기도 했고 또 신혼집도 다 마련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것도 이런 작은 문제로요. 저는 갈팡질팡했죠. 고작 이런 문제로 헤어진다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제 본능이 이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필사적으로 외치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는 그 일을 계기로 좀 틀어졌고 서로 빈정이 상해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저도 신혼집에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들었고요. 그러다가 어머님의 호출로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랑 남편이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니까 어머님이 너네 싸웠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대답드리면서 차라리 대놓고 여쭤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실은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결혼 선물로 골드바를 주셨거든요. 3냥짜리요. 저한테 잘 들고 있다가 나중에 살림에 보태 쓰거나 요긴하게 쓰라고 주신 건데 오빠는 그걸로 자꾸 어머님 환갑 선물로 드리자고 하네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어머님께 그렇게 여쭤보면 결혼 선물로 너네한테 주신 걸 왜 날 주냐고 필요 없다고 거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님 눈이 반짝반짝 해지시는 거예요. 그걸 놔준다고? 세상에, 그럼 나야 너무 좋지. 3냥이면 2냥으로 목걸이하고 나머지는 팔찌하면 되겠네. 아휴, 나도 갖고 싶었는데 너무 잘됐다. 내년 생일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 그냥 지금 해줘. 내가 맨날 차고 다닐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좀 벙쪘습니다. 제가 생각한 반응과도 다르기도 했고 제 기준 남친이나 어머님이 너무 뻔뻔하다 싶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그냥 선물로 드린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셨다고까지 한 건데 바로 저렇게 당장 달라고 하실 줄 몰랐습니다. 톡 까놓고 저도 그간 몇 번 어머님을 뵈러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선물을 사들고 오면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저는 뒷전이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참 선물을 좋아하시네 서운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급하게 가느라 선물을 못 사간 적이 있는데 너무 티나게 실망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무조건 선물은 사들고 오려 했습니다. 그날도 어머님 드시고 싶어하는 과일을 잔뜩 사서 갔었고요. 근데 입장 바꿔서 저는 어머님한테 몇천 원짜리 머리핀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도 비싸거나 거창한 거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저에게 마음 정도는 표현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의 반응을 보고 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남편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사귈 때도 본인은 저에게 좋은 거 선물 받고 싶어 하는데 정작 제 생일 때에는 참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만 잘 줬거든요. 예를 들어 본인은 특정 브랜드 지갑이 갖고 싶다고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그 지갑이 보통 4, 50만 원 정도 하면 저는 기억해뒀다가 사주거든요. 그럼 본인도 최소한 비슷한 선에서 저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일 때 뜬금없이 잘 입지도 않는 싸구려 잠옷을 사주질 않나, 고민형을 사주질 않나,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 10만 원도 안 되고요. 그때는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저 생각해서 선물 사주는 거니까 굳이 돈 가지고 비교하지 말자 애써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남편도 어머님도 자기들 것만 챙기려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뭔가 제 속에서도 정이 떨어지는 게 뭔지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싱글벙글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냐고 그럼 엄마 내년에 드리는 줄 알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짜증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네. 그걸 왜 날 주냐 하실 줄 알았어. 그럼 너 진짜 주지도 않을 거면서 엄마 떠보려고 했다는 거야? 너 진짜 치사하고 못됐다. 어머님이라도 안 받겠다고 하시면 오빠도 단념할 줄 알았지. 야, 너 시어머니를 그런 걸로 떠보냐? 진짜 치사하네. 솔직히 3냥이라고 해도 돈으로 치면 1,000만 원도 안 되잖아. 그거 가지고 더럽게 생색내네.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감추지도 않고 저한테 완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야야 거리면서. 사귈 때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에 너무 놀랐죠. 기가 막혀 있는데 남편이 또 하는 소리가 가관이더라고요. 됐다. 너도 우리 집 오지 마. 뭐라고? 내 돈으로 산 내 집 아냐.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원래 내 거고. 네가 그깟 금으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는데 누구는 그렇게 못해서 안 하냐?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정말 너무 유치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앞으로 안 가겠다고 친정 앞에 세워달라 했습니다. 앞으로 안 갈게. 근데 그렇게 치면 거기 들어간 침대하고 냉장고는 내 거니까 쓰지 마.
나중에 가지러 갈 거니까 손도 대지 말라고. 저도 이렇게 유치하고 치사하게 나오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한술 더 떠서 내가 왜 너네 집까지 데려다 주냐고 여기서 내려서 알아서 가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바로 내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택시 잡아 친정으로 갔죠. 엄마 아빠가 식사는 잘 하고 왔느냐 하시길래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이 왜 그렇게 유치하게 구냐고 적당히 화해하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더 기분 나빠하시면서 뭐 그런 개념 없는 인간이 다 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금만 해도 우리가 널 준 거지 너네 시어머니 쓰라고 준 거냐고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준다 만다 하냐고 하시고요. 게다가 와이프를 이 밤에 집 앞까지 데려다 주지도 않고 아무데나 내리라고 했다는 것에 특히 격분하셨죠. 아주 싹수가 노란 놈이라고 그냥 결혼식 올리기 전이니까 이대로 끝내라고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발단은 골드바였지만 그걸로 남편의 진면목을 다 본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혼인신고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고 큰소리 탕탕 치더라고요. 하지만 알아보니 결혼 사기 같은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취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의이혼으로 하기로 했죠. 둘 다 헤어지자고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었기에 협의이혼하는 건 쉬웠어요. 저는 신혼집에 있는 냉장고랑 침대 그리고 내 화장대는 챙겨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불러서 챙기려 하는데 웬걸 서랍 안에 둔 골드바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한테 골드바 어쨌냐고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 정도 되니 이거 진짜 도둑놈인가 싶더라고요. 지랑 나랑 끝났는데 왜 제 걸 안 주고 모른 척 하는 건가요? 긴 말 필요 없고 입씨름도 필요 없었습니다. 도둑놈한테는 경찰이 답이죠. 저는 좋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112 신고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걸어서 집에서 골드바 3냥짜리를 도난당했다 했죠. 처음에는 제가 전화하는 신용만 한 줄 알았나 본데 진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제야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미쳤어? 진짜 경찰을 부르면 어떡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잃어버렸다며.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골드바를 잃어버렸는데 그럼 신고도 안 하겠니? 아, 정말 진짜 지독하네. 아, 있어봐. 하면서 갑자기 부랴부랴 작은 방으로 가더니 골드바를 들고 오는 겁니다. 여기 있었네. 자, 얼른 전화해서 신고한 거 취소해. 그거 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저는 진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아, 왜? 이걸 숨긴 거야? 이게 오빠 거야? 왜 숨겨? 숨긴 게 아니라 잠깐 옮겨둔 거야. 기억 안 난다며. 어쨌든 줬으니 이제 됐잖아. 와, 진짜 징글징글하다. 저는 골드바를 받고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 취소를 했어요. 찾았다고.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요. 저는 그렇게 제 짐을 싹 챙겨서 나왔습니다. 정말 막판은 너무 구질구질하고 유치하고 치사해서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였어요. 저런 인간을 듬직하고 든든하다 믿고 혼인신고까지 했다니 그나마도 제대로 안 살고 끝을 낸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도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한 번씩 생각하면 좀 기막히기도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해요. 뭐 좋은 거라고 직접 겪어보고 리턴하겠나요? 그 전에 발 뺀 게 다행일 수도 있죠. 그렇게 결혼이 파토나고 1년 정도 흘렀습니다. 저는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건너서 들어보니 전 남편이 그때 무리해서 산 아파트는 집값이 그새 또 떨어졌더군요. 재건축 운운했지만 그럴 기미도 전혀 없는 곳이기도 하고 주변 입지도 안 좋아서 더 떨어질 일만 남은 곳이었죠. 감도 없는데 고집만 세고 염치까지 없던 전 남편. 그렇게 우기더니 그 집 이사 못 가고 천년만년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효자였다고 저희 부모님 선물로 효자 행세하려고 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참 웃깁니다. 본인 어머님이 그렇게 안타깝고 안쓰러우면 말만 효도하지 말고 돈 열심히 모아서 그토록 원하시던 금목걸이도 해드리고 금팔찌도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도 파토났으니 그렇게 꼭 해드렸길 바라고 또 공동 명의까지 해드렸으니 그 아파트에 모셔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괜히 엄한 여자 고생시킬 생각 말고 말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